네, 오늘은 5강의 연습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자고. 자, 1번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에 대해서 약간 구하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하죠. 루트 2 알파하고 베타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뭔가 근각에서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직접 근을 구해라 라는, 여기 포맷 자체가 직접 근을 구하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 되겠죠. 자, 알파는 더 큰 값이다. 자, 무리수로 되어져 있는 형태의 방정식을 풀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해주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면 조금 더 간편하게 풀릴 수 있다라고 했고요. 혹은 바로 인수분해를 해갈 수 있는 상황이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자, 우리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고요. 1이 있고요. 그러면 상수항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1 주고 마이너스 1 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루트 2 플러스 1이고 1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가 등장을 하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1은 제로다. 따라서 두 근은, 한 근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한 근은 1이다. 1이 더 크겠죠. 얘는 음수고 1은 양수니까요. 자, 따라서 이건 유리화해주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줄게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과 1이 근입니다. 큰 거에 대해서는, 자, 알파는 더 큰 값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따라서 루트 2 알파와 루트 2 알파는 루트 2고요. 베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에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루트 2는 소거가 되고 남는 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1번.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그랬어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다라 그랬어요. 그럼 한 근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요 근을 대입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얘를 대입하자. 대입해주면 4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2a제곱 플러스 1에다가 3a제곱 0이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3a제곱에 마이너스 2 더하기 4예요. 그러면 a제곱이 2예요. 자, 근데 문제 조건을 읽어봤더니 ak는 상수인데 a는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a는 루트 2다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한 근이 a다 그랬어요. 어디서? 요 2차 방정식 한 근이 a다 그랬으니까 a를 또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루트 2k에 루트 2를 대입한 a가 루트 2였으니까 루트 2의 제곱 k 마이너스 5 루트 2 더하기 k 더하기 1이 0입니다. 그러면 3k 그것이 5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k가 3분의 5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3ak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분의 5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3은 약분이 되니까 5, 2, 10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2번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2가 근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에 2a 제곱 플러스 1에 3a 제곱이 0입니다. 그러면 4에다가 3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3a 제곱이죠.
그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가 0입니다. 그럼 a제곱이 2다라고 나오니까 a가 루트 2예요. 그 다음에 루트 2가 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2k, k니까 3k. 이항시키면 5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k가 3분의 5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2번이었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이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은 절대값을 나눠주면 되겠죠. 안에 있는 2x 플러스 3이 양수일 때와 2x 플러스 3이 음수일 때야. 그럼 2x 플러스 3이 양수일 때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풀리게 될 거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5가 0입니다. 그 위에 거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0이죠. 밑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입니다. 밑에 거 인수분해 해봤어요.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죠. 근이 4하고 마이너스 2인데 조건은 2x 플러스 3이 음수예요. 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x값은 마이너스 2예요. 4는 아니죠. 4는 버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 3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3이니까요. x는 마이너스 1의 뿔마 루트 3인데요.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야죠. 그러면 얘가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인데 얘는 안 되고 얘가 될 겁니다. 따라서 두 근을 내가 직접 구했으니까 합은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자, 4번으로 가봅시다. 자, 한 변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 있다 그랬으니까 정사각형을 그려주고요. 12래요. 자, 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몇 초 이씩 늘어나고 몇 초 이씩, 그럼 t초 후에는 가로가 2t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몇 초일씩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t만큼 줄어서 그러면 12-t가 되겠죠. 그러니까 t초 후의 상황은 가로는 늘어나고 세로는 줄어들어서 뭐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다 이거야.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가 90이 되는 순간은 몇 초 후냐 그랬으니까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넓이는 가로가 12 플러스 2t고요. 세로가 12 마이너스 t예요. 이게 정사각형의 사이즈입니다. 그럼 얘를 전개해 주면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12t에 플러스 14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90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얘가 90인 순간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변으로 다 이항을 시킬게요. 그럼 2t 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자, 144에서 90의 차이를 봤더니 54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4가 0이죠. 2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에다가 마이너스 27이 0이니까 3, 9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t 마이너스 9에 t 플러스 3이 0입니다. 따라서 t 이꼴 9면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다. 4번. 자, 5번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얘는 중근을 갖는다. 그때 k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두 가지 내용을 다 써주면 되겠죠.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D1은 짝수 판별식이니까 4D1이라고 합시다. 4D1은 B'의 제곱 1이죠. 빼기 AC니까 더하기
3-k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1번 조건에서는 k가 4보다 크다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조건은 짝수판 별식 아니네요. D2 구합시다. b제곱 k-2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입니다. 얘는 k제곱에 마이너스 8k가 되겠죠. 중근이니까 이꼴 제로입니다. k가 0이거나 4인데 1번 조건 8이죠. 0이거나 8인데 1번 조건에서 k는 4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k는 8이다 라고 해서 정답 처리해주면 5번 문제도 손쉽게 처리가 됩니다. 자, 6번 문제 갑시다. 자, x에 관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과 같으냐면 이꼴 제로의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와 같은 의미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d가 0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d를 구해봅시다. 이꼴 제로의 2차 방정식을 생각해서 d를 구해봤더니요, d는 b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8이 0입니다. 그러면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3k 제곱에 플러스 6k에 플러스 9가 0이죠. 마3을 곱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이에요. 그럼 k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서 3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모두 구해라 그랬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2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해서 뭔가 우리 접근해 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누구나 다 쓴다 그랬습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주어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이렇게 2차식이 되어서 이거 자체를 내가 통분을 해서 연산을 한다라고 하는 게 꽤 힘듭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내가 통분해서 연산을 한다 그러면 약간은 꽤 복잡한 연산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요거까지 추가를 해서 생각해 주라 그랬어요. 알파가 근이므로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반드시 0이 된다. 마찬가지로 베타가 근이므로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요 앞의 식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의 식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 2다 라는 사실을 발견해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주어진 요 식을 너희들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2-5분의 6베타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분모에 있는 거는요 5-의 베타 제곱 써볼까? 5 베타 제곱 플러스 3 베타 이렇게 써주시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여기 베타 제곱 플러스 3 베타가 2니까요. 얘는 5 2가 되겠죠. 분의 6알파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3분의 6베타니까 마이너스 2베타가 되고요. 뒤에 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럼 그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정답은 6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7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을 곧바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접근해 가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가 근이니까 베타가 근이니까 이런 형태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이었고요. 8번 갑니다. 자, 8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를 써봅시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a 2분의니까 2a.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2분의 1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제곱 베타, 베타 제곱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또 가져와서 써보면 두근의 합 알파 제곱 베타의 베타 제곱 알파죠. 걔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모두 곱해주면 알파 3승 베타 3승이죠. 걔는 4분의 b가 될 거야 라고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우리는 열림만 잘해주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식에서는 공통인수가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로 묶을게요.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랬으니까 앞에 걸 대입해 줄게요.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였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걸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식을 쳐다봤더니 뒤에 있는 식은 알파 베타 전체의 3승이죠. 그럼 얘는 8분의 1이니까 우리가 b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구했어요. 그로 a 더하기 b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8번입니다. 자, 9번이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여기서는 중요한 표현이 이거죠.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한 놈이 예를 들어서 한 놈이 3이면 또 다른 놈은 마이너스 3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용해 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합은 0이고요. 곱은 음수다. 이걸 이용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의 두근의 합은 3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이에요. 절대값이 같다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음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끝났죠. 위에 거는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봤더니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3k 마이너스 4와 k 플러스 1이니까요. k가 3분의 4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요. 2k 마이너스 1이 음수라는 건 2k가 1보다 작아요. k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2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3분의 4는 탈락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k는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도 내용을 읽어봤더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는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합과 곱을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머릿속에서 조금 주의해줘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인 건 알고요. 알파 베타가 1이에요. 이때 구하라는 게 루트 알파 루트 베타니까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의 합을 내가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의 곱을 구해줘야 돼요. 자, 곱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루트 a와 루트 b를 곱셈을 해간다 그랬을 때 얘는 그냥 합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요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를 앞에서 4강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얘는 뭐냐면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예요. 부호에 있어서는 0인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이제 0은 아니니까 근이 자, 둘 다 음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을 다시 살펴봤더니요. 얘는 두근의 합이 4였어요. 합이 4이고 곱이 1이면서 판별식을 계산해 봤더니요. B'의 제곱 빼기 AC니까 양수예요. 그럼 판별식이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니까 알파 베타는 모두 양수예요.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는
큰맘 먹고 바로 합체를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거 부호가 다른 경우도 출제가 되니까 좀 주의해 주세요. 그럼 요거는 알파 베타 값을 대입해서 1이다 라고 바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두근의 곱은 1이에요. 두근의 합을 내가 계산해 줘야 되니까 얘를 우리 k다 라고 생각해 주자. 우리 좀 전에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그럼 루트 알파도 양수 루트 베타도 양수, 둘 다 양수니까 k도 양수입니다. 이건 생각해 주고요. 그럼 양변을 내가 제곱해 줘야 되겠죠. 바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제곱해 줄게요. 자, 제곱해 주면 좌변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2루트 알파 베타, 그냥 합체해도 우리는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이 k의 제곱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였고요. 2루트 알파 베타가 2였으니까 k 제곱이 6이에요. 그럼 k가 얼마냐 봤더니 양수 쪽에서는 루트 6이다 라고 연산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만들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루트 6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트끼리 합체를 할 때 부호 변화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둘 다 음수 있냐, 혹은 이제 나눗셈은 어땠죠? 요거 루트 a분의 루트 b, 요걸 합체를 할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는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예요. 등호는 뭐 0일 때도 성립합니다. b가 0일 때.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11번 어렵지 않죠. 우리는 fx 이퀄 제로의 근이 알파야. 그러면 문제에서 f의 3x-2 이퀄 제로의 한 근은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라 그랬죠. 알파가 근이라는 건 f 알파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f 안쪽에 3x-2 전체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된다고요? 알파가 되는 순간 0이 된다고. 즉 3x-2가 알파가 되는 순간 0이 됩니다. 즉 x가 3분의 알파 더하기 2인 순간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타에 대해서도 동일하니까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또 다른 근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때 두 근의 곱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두 근을 가지고 곱해주세요. 두 근을 곱해주시면 정답이에요. 얘는 9분의 알파 베타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인데요. 자, 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요. 알파 베타가 6이죠. 여기가 4고요. 얘가 6이에요. 대입만 해주자고요. 얘는 그러면 9분의 6에다가 4, 2, 8에다가 4예요. 9분의 18이니까 정답이 2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이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fx가 요건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인데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f의 3x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x 자리에 3x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 어쩔 거냐라고 보면 앞에 거는 0이 되는 순간 찾기 쉽죠. x는 3분의 알파 더하기 2, 마찬가지로 3분의 베타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직접 식을 만들어서도 근에 대해서 한번 추론해 보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을 많이 해보시면 이 식을 다루는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자.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2i분의 1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a, b가 실계수죠. 그쵸? 우리는 실계수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z이면 누구도 근이다. 또 다른 근은 z바이다 라고 했었죠. 이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2i분의 1을 실수화해 줍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i를 똑같이 곱해 줄게요. 그럼 분모가 5가 되고요. 5분의 1 마이너스 2i. 따라서 또 다른 한 근은 켤레복소수인 5분의 1 플러스 2i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근의 합을 구해줄 수 있겠죠. 합은 5분의 2고요. 곱은 25분의 5니까 5분의 1입니다. 그럼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했으니까 여기에서 합은 마이너스 5분의 a고요. 곱은 5분의 b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인 걸 구했고요. b가 1인 걸 구했습니다. 그럼 주어진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식은 뭐가 되느냐?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두 근의 차에 여기 두 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세요. 요 두 근의 차에 대해서도 항상 두 근의 차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요. 얘는 반드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요걸 풀어가시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두 근의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의 곱이다. 1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3번이요. 자, 여기는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인데요. 이 2차 방정식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모든 양수 A 값의 곱을 구해라 그랬으니까요. 자, 우린 참고로 이런 사실은 알고 있어요. 어떤 수에다가 어떤 식에다가 절대값을 했는데 그 결과값이 2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관례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그 값이 2거나 그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절대값을 해서 뭐가 됐다라 그랬어요? 2가 됐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두 개의 방정식을 생각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 2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x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와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 거고 1번에서 왔을 때는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했을 거고 2번에서 왔을 때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3이 2예요. 2a제곱 플러스 a에 마이너스 5가 0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2번에다가 대입했더니 1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2번에서는 2a제곱 더하기 a에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자, 그럼 a를 구해볼게요. 1번은 근의 공식에 대입해볼게요. a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죠. 뿔마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 ac니까 41. 두 번째 거는 a는 2a분의죠. 그럼 분모가 2가 아니라 4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에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찬가지로 2a분의 마이너스 b에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그럼 8이 되려나? 자, 요거에 대해서 모든
양수 a 값의 곱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양수는 4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41이고요. 두 번째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 절대값을 했더니 2가 됐어요. 그러면 우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식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리고 한 근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도 주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봤더니 1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 2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방정식을 만들어 봤더니 2의 제곱 플러스 a가 마이너스 5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의 제곱 플러스 a가 숫자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양수인 a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따라서 그걸 곱해라 그랬으니까 곱해주면 1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1 마이너스 2 루트 2에 곱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2 루트 8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1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고요. 2, 4 직사각형이고요. 중점을 잡았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부채꼴을 만들고 색칠한 부분에 여기도 요게 중요해요. 1대2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세요 그랬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직사각형이 있었고, 요거 이제 반을 갈라가지고 부채꼴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도 부채꼴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1대2인 직사각형을 접하게 우리가 설계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걸 x라 그랬으면 요거는 2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구해라라고 구하는 것은 x 제곱이 아니고 2x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알고 있는 길이들을 표현해보면 여기가 2예요. 여기도 2죠. 그러면 요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얘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2겠죠. 그럼 여기에서 아무 쪽으로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 건데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시면 이제 길이가 다 나오죠. 자, 오른쪽도 이제 길이 일부러 잘 안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 요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2x인데 이게 반반 나눠 먹었으니까 여기 x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2-x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도 2-x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가 몇 도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는 45도인 걸 알 수 있어요. 1대1이니까요.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2가 되려면 나머지 길이가 루트 2임을 알 수 있겠죠. 1대1 대 루트 2니까요. 그럼 2-x가 루트 2예요. 그럼 x는 2 빼기 루트 2죠. 그럼 x제곱은 제곱해 준 거니까 4 마이너스 4 루트 2에 플러스 2니까 6 마이너스 4 루트 2예요. 따라서 2x제곱은 12 마이너스 8 루트 2다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요게 14번. 자, 15번은 이것도 이제 꽤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랬을 때 얘는 뭐 가지고 풀면 된다 그랬냐면 d의 d는 제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y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ky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본다 그랬을 때 이거의 판별식을 구해볼게요. 판별식은 y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ky에 더하기 1이 0이에요. 이게 0인 게 아니고요. 자, 이 판별식을 계산해 봤더니요. 2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k에 y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이에요. 왜 자꾸 0이라 그러니? 미안합니다. 자, 이게 판별식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을 쓴다 그랬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구했는데 요게 뭔가 루트 밖으로 끄집어 내려면 제곱식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1차식이 될 거니까 얘가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려면 얘가 d가 0이 돼요.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d를 구해봤더니 2-k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는 0입니다. 그럼 2-k의 제곱이 16이면 되니까 2-k가 4일 수도 있고요. 2-k가 마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요. k가 6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15번이에요. 요거는 유형적으로는 꽤 자주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나중에 이제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6번이요. 자, 내용을 읽어봤더니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있고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요 첫 번째 걸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걸 알고요.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 건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 더 얻을 수 있는 거는요.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a분의 b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c예요. 자, 이렇게요. 이때 구하라는 건 알파 베타분의 구해라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야. 즉 ABC를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인 것 같죠. 자,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자,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쭉쭉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은 a분의 b-c가 되겠죠. 반대죠. 마이너스 b 더하기 c죠. 그게 a분의 b예요. 그럼 a를 약분해 주고요. 했더니 c는 2b다라는 걸 구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밑에다가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a분의 c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c가 됐대요. 그럼 a가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c를 약분했더니 b는 a와 같다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했어요. 여기 b는 a니까요. 요렇게 대입해 주시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는 b로 대체하고요. c는 2b로 대체해 주면 두근의 곱은 2다라는 걸 구했습니다. 다 됐죠? 두근의 곱은 2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해결했죠. 자, 넘어갑시다. 17번이요. 17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출제한 대로 그 의도대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값의 합이 루트 3이다 그랬으니까 양수 k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k야. 두근의 곱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요. 얘는 k제곱 마이너스 k의 4분의 1의 4분의 3이죠. 그럼 얘는 k-2분의 1의 완전제곱에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얘는 4분의 3 이상의 값을 가져요. 즉 문제 조건에 의하면 마이너스 k가 음수예요. k가 양수니까요. 얘가 음수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예요. 그쵸? 합이 음수이고요.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합이 음수이고 곱이 양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둘 다 알파 베타 모두 음수여야 되는 걸 알아요. 그쵸? 그러면 절대값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절대값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어야 되므로 주어진 조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 3인 걸 알아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알아서 k가 루트 3인 걸 구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 출제 의도는 이런데 당신들이 여기서 판별식을 계산해 보시면 d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루트 3에 대해서는 d가 양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의도 자체는 이런 의도로 출제를 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이야. 자, 18번은 근에 대해서 fn이 알파 n승 빼기 베타 n승이다. 그럼 구하라는 건 알파 11승 마이너스 베타의 11승에서 쓱 해주고요. 알파 12승 마이너스 베타의 12승에서 마이너스 알파의 10승 마이너스 베타의 10승을 구해라요. 자, 이때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이 0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알파의 12승 포맷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알파의 10승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알파의 12승 마이너스 5알파의 11승 마이너스 알파의 10승이 0이 되는 게 자명하죠. 이제 다 됐어요. 알파 12승 마이너스 알파의 10승이 5알파의 11승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자를 내가 재배치해주면 위에 있는 분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알파 12승 마이너스 알파의 10승 빼기에 베타의 12승 마이너스 베타의 10승이에요. 그럼 알파의 12승 마이너스 알파의 10승은 5알파 11승이라고 그랬고요. 뒤에 거는 뭐 5베타 11승이겠죠? 그러면 알파 11승에서 베타 11승으로 나눠라 그랬으니까 5로 묶어내면 정답이 5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18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시값을 찾을 거냐라고 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거냐를 충분하게 고민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이요. 자, 19번은 요게 중요하겠네요. 다항식 px가 있는데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변이 완전 제곱식이려면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더하기 4예요. 완전 제곱식이려면 판별식이 0이라 그랬죠. 그럼 b제곱 9a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에요. 그럼 a제곱이 16이니까 a가 4이거나 마이너스 4예요. 됐죠? 그럼 첫 번째 px 플러스 2의 제곱이 a가 4인 경우를 대입해 볼게요. a가 4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일 테니까 얘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p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6이거나 혹은 px 플러스 2가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겠죠. 빼기 x 플러스 6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좌변은 p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고요. a가 마사일 때는요, x의 계수가 12로 바뀔 테니까 얘는 x 플러스 6의 완전 제곱이에요. 즉 px 플러스 2가 x 플러스 6일 수도 있고요, px 플러스 2가 빼기 x 빼기 6일 수도 있습니다. 즉 px는 4개가 나왔죠. x 마이너스 8이거나 p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거나 px가 x 플러스 4거나 p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거나. 그래서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p 원값들을 구해서 모두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9번입니다. 해보시면 마이너스 8쯤 나올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12번, 20번이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우리 항상 두근의 차이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요걸 떠올리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마이너스 2a니까 제곱해주면 4a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플러스 4b가 됩니다.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요. 그런데 두근의 차이는 12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두근의 차이가 12보다 작으니까 제곱한 거는 뭐보다 작을 거냐면 제곱한 거 144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4로 나눠주시면 a제곱 플러스 b가 4, 3, 12, 6, 4, 24, 36보다는 작아요. a제곱이 조금 더 크게 커지니까 a가 1일 때 a가 1이면 b 더하기 1이 36보다 작아요. 그럼 b는 31부터 34까지 가능하겠죠. 34개. a가 2면 b 더하기 4가 36보다 작은 거죠. 그럼 32보다 작은 거니까 31개야. a가 3이면 b 더하기 9가 36보다 작은 거죠. 그럼 27보다 작은 거니까 26개입니다. b가 a가 4하면 b 더하기 16이 36보다 작은 거 20보다 작죠. 그러면 19개겠네요. a가 5면 b 더하기 25가 36보다 작은 거니까 10개 있죠. 16보다 작은 거니까요. 근데 a가 6이라고 생각해 보면 b 더하기 36이 36보다 작아야 되는데 b가 0보다 작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a, b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자연수의 순서쌍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a 이꼴 1부터 5까지 카운팅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강의 연습 문제를 완료했습니다.